악성 미분양 폭발이라 4월 위기설 커진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사실에 가까울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준공 후 미분양. 집을 다 지어놨어요.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미분양이 나서 돈이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2023년 1월에 7,546가구였거든요. 그것이 2024년 2월에 11,867가구입니다. 무려 1년 1개월 사이에 57.3%가 늘어났습니다. 4,221가구나 늘었다는 뜻이에요. 준공 후 미분양을 일반적으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돈 다 집어넣어서 아파트를 세워놨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돌아오잖아요. 돈이 안 돌아오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운영비가 없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흑자도산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흑자도산이 4월 위기설의 진원지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이 망하는 걸 보면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정부는 없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땅을 지금 LH가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워낙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줘서 해결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2023년에 건설사 폐업을 보면 2,347개입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418개가 종합건설사였고요. 전문건설사가 1,929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월에 전년 대비해서 19.7%가 늘었습니다. 777개로 말입니다. 전체 전문건설사는 674개가 망했고요. 심지어 종합건설사가 103개나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잠겨져 있어서요. 이게 돈이 회전이 되지 않으니까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게 돈을 계속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지불 못하니까 전문건설사가 망하고요. 결국은 종합건설사도 전문건설사를 못 주고 나니까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앞으로 무너질까. 그래서 4월 총선이 끝나고 이게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4월 위기설이 진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악성 미분양이 11,867가구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느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요.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회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다고 이게 공개적으로 자꾸 떠들면 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다 미분양이나 이런 악소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만 신고를 할 텐데 최소 신고가 11,867, 1년 1개월 사이에 57.3%가 늘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말고요. 지금 분양을 했는데 전체 미분양이 난 것을 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64,874가구거든요. 증가율이 한 달 사이에 1.8% 늘어났습니다. 1,119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준공 후 미분양도 위험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6만 가구, 6만 5천 가구에 육박한다는 것은 점점 위험이 격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는 미분양 위험 수위는요. 6만 2천 가구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6만 4,874가구니까 이미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지금 2년 이상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성장이 된다는 것은 벌어서 말입니다.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업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폭발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아지겠죠. 6만 2천 가구가 위험수위 가구가 아니라 시장에서 말하는 5만 2천 가구 내지는 5만 가구가 위험수위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난 거 다 신고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미분양은 이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도는요. 점점 커지겠죠. 2009년에 말입니다. 16만 5,641가구 이때만큼은 아니에요.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6만 4,874가구도 결코 적지 않고요. 2009년 3월에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던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밝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히는 순간 박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밝힌다는 것. 그것을 감안하면 4월 위기설의 강도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망하는 것도 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수도권도 10,000가구가 넘어섰고요. 11,956가구가 넘어섰고요. 지방은 52,918가구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지방의 비율이 81.6%니까 지방부터 망해서 서울로 점점 올라오고요. 전문건설사가 망하고 종합건설사가 망하고요. 작은 중견건설사가 먼저 망했다가 대형 건설사까지 망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충격이 그렇게 비치고요. 특히 수도권에 말입니다. 작년 12월 대비해서 지금 늘어나는 것 이거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보고요. 1월 대비해서도 말입니다. 1월 만 160가구였거든요. 만 160가구가 늘어난 것이 보면 1,796가구가 늘어나서 17.7%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는 땅값도 비싸고 분양가도 셉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더 많이 잠길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돈이 더 많이 잠긴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말과도 저는 맞닥뜨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월 위기설 정부는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이게 4월 위기설이 진짜 없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4월 위기설이 진짜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투자는 진짜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상황이 점점 꼬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꼬여감이 말입니다. 굉장히 크게 벌어질 때 그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한 그 위기를 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요. 4월 위기설에 대한 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화 자꾸 돼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에 대한 준비, 대응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열악하게 돼간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